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작성법 두 번째 시간으로 진단별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워크샵 1을 통해서 전반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각각의 사례별로 진단별로 보고서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진단별 좀 특이사항 뭐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각각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건 뭐가 있는지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그냥 막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서 작성이 끝나갈 때는 그냥 널려 있는 자료들이 조금 더 정리된 모습으로 뭔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총 10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지적장애, 그 다음에 ADHD, 그 다음에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이전에 DSM-4에서는 아스퍼거라고 칭했던 장애고요. 요 세 가지는 이제 아동에 대한 거고, 우울장애, 순환성장애, 망상장애, 강박장애, 적응장애, 그다음에 간헐적 폭발성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이렇게 7개는 성인에 해당되는 것들로, 저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개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장면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적장애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장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는 개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실행적인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이 모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개념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가, 실행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가, 이 세 영역에서 다 각 개인의 기능들을 평가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개념, 사회, 실행하면 단어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쉽게 바꾸면 개념적 기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인지적 기능, 똑똑한가, 똑똑하지 않은가, 뭐 공부 잘하나, 뭐 이런 지능이 높은가, 뭐 이런 쪽과 이제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이라는 거는 또래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행 기능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이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건 자기 관리에 해당되는 건데요. 요거는 영어로 이제 practical function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실제적인 행동들. 그래서 지적 기능, 실제적인 행동에서 실제적인 영역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근데 실제적인 영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우리가 씻고, 그리고 뭐 어디 길을 가고, 뭐 먹고, 그러면 뭐 학교를 가고, 뭐 버스를 타고, 이런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중간중간에 있는 도구적인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잘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 기능이 결함이 있는지, 요거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지적 지능 검사를 통해서 웨이즈, 웩슬러 검사 같은 아동들은 위스크4, 성인은 웨이즈4, 뭐 이런 웩슬러 검사 도구를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지만 웩슬러 지능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 기능을 확인하는 건 이제 지적 기능의 결함이고, 적응 기능의 결함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점수를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실제로 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영역에 있어서 그 나이에 맞게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 나이에 맞게 어떤 사회적인 책임의식,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이제 적응 기능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적응 기능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환경에서 그 기능들을 좀 평가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뭐 집에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 나이 수준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지능 검사의 어떤 심각도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DSM-5의 이제 그 책에 보면 34페이지에 35페이지에 걸쳐서 각각의 영역에 세 개의 영역에 따른 어떤 심각도를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심각도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능이 되어야 그 행동을 경도, 중등도, 고도로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한 표는 조금 더 집약적으로, 조금 더 상징적으로 각 수준들을 구분을 한 건데요. 일단은 경도 정신지체는, 경도 지적 장애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다 통합을 하면 교육 가능하다라는 말로 통합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 어느 정도까지는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수준.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고 나면 그게 그거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그래서 약간의 유연성은 있고, 그렇지만 성인 수준에 이렇게 성인 수준에 되게 유연한 정도까지는 아닌 정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중등도는 우리가 이제 훈련 가능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습득된 것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된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지적장애는 되게 구조화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훈련된 것만 할 수 있는, 요 정도가 이제 중등도 지적장애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는 이 훈련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고도나 최고도는 일상에서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유전적인 문제나 이런 심각한 어떤 신체 기능에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는 병원에서 다루어야 되는 대상이고요. 주로 상담 장면에서 보게 되는, 우리가 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지적장애는 경도 아니면 중등도,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거고, 점수상으로 보시면 50에서 55, 요 사이에 걸쳐 있을 때는 경도일 수도 있고 중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걸쳐 있을 때는 판단이 되게 애매하죠. 그럴 때는 이 아이가, 이 수검자가 교육 가능한 수준인지 훈련 가능한 수준인지를 전문가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경도와 중등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 결정이 되겠죠.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 보고서는 가장 쉬운 보고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별로 뭐 지능이 낮으니까 뭐 각각의 소검사들도 별로 이렇게 진행된 게 없고, 그러니까 검사도 빨리 끝나고 점수도 낮고, 그러니까 다 낮다 이러고 탁 끝내버리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작성하기가 가장 쉬운 보고서일 수 있지만, 뭐 성격적인 내용도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보고서일 수 있지만 지적장애 보고서야말로 저는 사실 가장 어려운 보고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반적으로 기능이 낮은 가운데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심리검사를 하는 이유는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어떤 근거를 알려주는 거,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어떤 그 자원을 찾아서 알려주는 그 기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장애 보고서야말로 그 정말 그 뭐 사막에서 바늘 찾듯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닌, 수검자가 지닌 어떤 조금의 장점이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찾아내는 것이 이 지적장애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너무나 기능이 낮은 가운데 그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때 이 평가가 그리고 보고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이 낮고 뭔가 검사에서 별로 나온 게 없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집중해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자료들을 찾고 보고서를 써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제 썼지만 지적장애 보고서는 단점은 뭐 너무나 명확하죠. 사실은 검사 안 해도 기능이 낮은 친구들은 기능이 낮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능이 낮은 건 아는데 그럼 이 아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장점을 찾아주는 게 지적장애 보고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